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조선 근대 교육 발췌본인데요. 네, 이걸 보면서 한국 근대 교육, 특히 19세기 말부터 해방 직후까지 이 시기 교육 발전의 진짜 힘이 어디서 왔을까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이게 뭐 흔히 생각하듯 그냥 식민 통치의 결과물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우리 민중 안에 있었던 그 뜨거운 교육열, 그게 핵심 동력이었는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이 자료는요, 기존의 어떤 통념과는 좀 다르게 식민 통치보다는 한국인들 스스로의 그 자발적이고 또 아주 지속적인 열망, 이게 교육 확장의 주된 동력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 근거들을 좀 봐야겠네요. 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가보개혁 1894년이죠. 네, 이때부터 이제 관공립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대 교육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그 1905년쯤에 애국계몽 운동, 아는 것이 힘이다. 이 구호 정말 유명했죠. 이때 교육열이 더 막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뜨거웠습니다. 근데 더 주목할 점은요, 당시 학교 수와 학생 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늘었는데요? 그 통계를 보면 191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병합되기 바로 직전인데요. 벌써 보통 교육기관이 2,000개가 넘었어요. 2,000개요? 와. 네, 그리고 학생 수도 10만 명에 넘었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중에 대부분이 사립학교였다는 겁니다. 아,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세운 학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죠. 이건 정말 뭐랄까, 아래로부터의 엄청난 교육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학교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어떤 교육을 원했는지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료에 보니까 실용 교육에 대한 관심이 되반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1910년 통계를 보면 한성사범학교, 교사 키우는 곳이죠. 여기 경쟁률이 거의 20대 1이었어요. 20대 1이요? 지금 기준으로도 엄청한데요. 네. 그리고 설린상업학교, 상업 기술 가르치는 학교인데 거기도 12.5대 1. 만만치 않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존의 산업공상 같은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서 실용적인 지식,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다는 거죠. 교육이 뭔가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고들교육기관이나 실업학교 입학생들 부모 직업을 보면요. 상인이나 농민 비율이 꽤 높아요. 심지어 토지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집안 자제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고요. 계층이 가리지 않고 교육을 통해 뭔가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는 열망이 정말 강했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기를 좀 옮겨서 일제강점기로 가보죠. 일본이 처음에는 교육에 좀 소극적이었다가 나중에는 한국인의 이 교육열을 오히려 식민 통치에 이용하려고 방향을 틀었죠. 네, 그게 이제 1911년에 나온 제1차 조선교육령의 배경이 되기도 했고요. 근데 재밌는 건 초기에는요. 식민당국이 세운 보통학교보다 오히려 전통 서당에 다니는 학생 수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 식민교육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도 있었겠네요. 네, 그런 면도 있었겠죠. 근데 이게 1919년 3.1운동을 거치면서 확 바뀝니다. 아, 3.1운동이 기점이군요. 네, 이후로 보통학교 학생 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이건 단순히 뭐 정책이 바뀌었다기보다는 한국인들 스스로가 이제 정말 근대 교육이 필요하구나. 이걸 더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봐야죠. 초등교육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위, 뭐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 수요도 따라서 커졌겠네요. 네, 당연한 수순이죠. 1920년대 중반부터 보면 중학교, 실업학교, 더 나아가서 전문학교, 대학까지 학생 수가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합니다. 특히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당시 이제 광어법이 막 발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랑 맞물려서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배우려는 사람은 많은데 학교나 기회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입학 경쟁률이 계속 높았던 거죠. 자료 보니까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정원을 늘렸는데도 경쟁률은 오히려 더 치솟았다고요? 네. 특히 상업학교나 농업학교 같이 졸업 후에 바로 직업이랑 연결될 수 있는 실용적인 학교들의 경쟁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국내에서 기회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그래서 해외 유학을 많이 갔군요. 그렇죠. 그 유학생 수 증가 추세를 보면요. 3.1운동 이후에 한번 크게 늘고 1930년대 중반부터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유학생들 대부분이 사비 유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사비요. 자기 돈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네.
나라나 어떤 기관 지원이 아니라 정말 집안에 논밭 팔고 소 팔아서 자식 공부시키려고 보낸 거죠. 그 열정이 정말 대단했던 겁니다. 와, 정말 그 교육열 하나는 대단했네요. 그래서 당시 기술자들 중에서도 해외 유학파 비중이 꽤 높았다는 통계도 있었죠. 네, 맞아요. 1938년 기준으로 보면 조선인 기술자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43%가 해외 유학 경험자였어요. 대부분 일본 유학생이었고요. 이건 국내에서는 그만큼 원하는 고등교육, 특히 기술교육 받기가 어려웠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국내 고등교육의 한계,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넘어서려는 한국인들의 그 적극적인 노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우려는 열망은 뜨거운데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다는 거잖아요. 식민지 말기로 가면 교육 격차가 정말 심각했던데요? 아, 네. 그건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죠. 1944년 통계를 보면 한국인 10명 중에 거의 9명, 86%는 아예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고요. 86%나요? 네,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는 전체 인구의 1% 정도, 전문학교나 대학 졸업자는 0.1%도 채 안 됐습니다. 와, 0.1%? 네, 그런데 당시 한반도 인구의 2.6% 정도밖에 안 됐던 일본인들이 고등교육 기회를 훨씬 많이 가져갔어요. 특히 전문학교 이상에서는요, 자료를 보면 거의 암묵적인 민족별 정원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아, 차별이 노골적이었군요. 네, 1920년대 중반 이후로 전문학교나 대학의 일본인 학생 비율이 거의 3분의 2 수준에서 딱 고정되는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이건 명백한 구조적인 차별이죠. 아, 그러다가 드디어 1945년 해방이 되고 그 억눌렸던 교육열이 정말 그야말로 터져 나왔겠네요. 네,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폭발. 해방되고 나서 불과 2년도 안 되는 사이에요. 초등학생 수는 거의 60% 가까이 늘었고요. 와, 2년 만에요? 네. 중등학생 수는 2배 이상 늘었어요. 100% 증가죠. 그리고 고등교육 학생 수는 무려 566% 증가했습니다. 거의 6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6배요? 세상에. 네. 교사 수도 물론 같이 급증했고요. 이건 정말 식민지 시기 내내 억눌려왔던 그 교육에 대한 잠재 수요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해방 직후면 정말 모든 게 부족하고 혼란스러웠을 텐데 그 와중에도 초등학교 취학률이 계속 올랐다는 게 정말 당시 사람들이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자료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정말 극심한 물자 부족 속에서도 해방 직후에 45% 정도였던 취학률이 1년 만에 52% 가까이로 뛰어요. 이야, 네. 이건 정말 교육이 당시 한국인들에게 생존과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였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네. 이 열망이 결국 전후 복구와 나중에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한국 근대 교육의 역사는 그냥 위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정말 그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열망, 배우고 성장하고자 했던 그 민중의 힘이 끊임없이 밀어올린 결과였다는 게 분명해 보이네요. 네, 그렇죠. 식민 통치라는 게 분명 영향을 주긴 했지만 교육 학대의 어떤 근본적인 동력, 그 방향과 속조를 결정한 건 결국 한국인들 내부의 그 뜨거운 요구였다는 것을 오늘 살펴본 자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차별과 억압 속에서도 어떻게든 지식을 얻어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했던 그 열정, 그 집념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 힘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만든 아주 중요한 토대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깊은 역사적인 뿌리를 가진 우리 한국인들의 교육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단순히 좋은 직업,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을 넘어서서 개인과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어떤 근원적인 갈망 같은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강하게 흐르고 있는 건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